네, 방금 소개받은 정우진입니다. 오늘 어제 갑자기 막 비도 많이 오고 막 바람도 많이 불었다가 날씨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아마 제일 졸리실 시간인데 최대한 제가 졸리지 않고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릴 테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마존에 대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상거래나 이커머스 뭐 리테일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특히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신 아마존 얘기들도 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쪽에 그래서 저희가 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희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해야 되는지도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배우시고 그런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어떻게 혁신을 실행하실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이노베이션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아마존에 대한 혁신이 제가 얘기 안 드려도 매달 매주 신문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음성인식 가상비서,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 드릴 AI 기반의 소위 말하는 챗봇과 같은 대화형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솔직히 음성인식보다는 이미지인식 쪽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인데, 이미지인식 서비스 중에 하나가 에코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제품이 이제 에코 디스플레이가 되는 에코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이제 금융권으로는 아마존 캐시라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온라인 현금 충전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동적인 형상인데요. 혼족을 위해서 밀키트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개인의 식사를 딜리버리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AR, VR 환경, 각자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장소에서 비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매칭시켜서 구매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 이제 에코 대시.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열지 않고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이제 패키지 엑스레이 서비스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제가 일부만 이렇게 정지해 왔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제일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많은 혁신과 비즈니스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사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그래서 거의 한 2주, 3주 정도 본사 출장 갔다 왔었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회사 문화도 틀리고 철학도 틀리고 방향이 틀린 건 당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 내부의 사명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요. 아마존이 만들고 싶어서 잘해서 아마존의 기술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고객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혁신의 모든 시작이 고객에 있다라는 게 이제 또 가장 큰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하죠? 4차 산업혁명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4차 산업혁명 하자고 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마존이 AI 프로젝트 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목적이 돼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나 AI가. 근데 아마존은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 그건 이제 하나씩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커머스라고 하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했지만 이제 everything,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혁신하고 모든 것을 파이오니어 개척하면서 모든 것을 이노베이션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계속 제가 얘기드렸던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출장 중에서 본사에서 가장 놀랐던 거는 모든 부서가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AI를 도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AI나 머신러닝을 TF로 만들죠. 본부, TF, 그다음 랩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조직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놀라웠었고요. 그래서 AI 머신러닝 유니버시티가 내부에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혁신을 서로가 했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그런 어떤 학습 기반의 혁신 조직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게 또 AWS가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 밑바탕에 플랫폼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플랫폼, 지금 같은 혁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아마존에 대한 얘기랑 그 플랫폼에 대한 얘기로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 하면 졸리실 테니까 영상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Today, people interact with and rely on a variety of different devices and types of technology to help them navigate the trials and tribulations of daily life. Thanks to Amazon's Alexa, it's easier than ever to ask questions and get answers. Those times when all you really need is to know something fast, no matter where or what the situation is. Now serving your travel needs is the Expedia skill for Amazon Alexa. Let's take her for a spin. Alexa, launch Expedia. Welcome to Expedia. You have an upcoming trip to Las Vegas on November 29th. I can help you get details on your upcoming trip. Add a rental car, or check your loyalty points. What can I do for you? Get flight details. You have an upcoming flight in 18 days. Your non-stop flight from San Francisco International to McCarran International departs at 9 a.m. on November 29th. You are flying Virgin America from Terminal 2. You are scheduled to land in Las Vegas at 10:30 a.m. local time on November 29th.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Yes, reserve a car. Okay, I have economy, full size, luxury, standard SUV. Which type of car would you like? Standard SUV. I have 3 total prices for a standard SUV car. Starting with the cheapest option. Would you like to get a car from Fox for $106.26? Yes. Your total price including taxes and fees will be $106.26. Your standard SUV car will be ready for pickup at Las Vegas Airport on November 29th. Should I book this car for you now? Yes. You're all set. You will receive an email shortly. You can cancel your car booking on the Expedia website. Drive safe. Can I help you with anything else? No thanks. Close. Thank you for using Expedia. Every trip you take should feel special, unique, and personal, whether you're going home or someplace completely unfamiliar. Improve the way you experience travel. Download the free Expedia skill for Alexa to explore your trip itineraries in a whole new way. 예,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미래 영상이 아니고요. 벌써 재작년 말, 작년 초 영상입니다. 익스피디아라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예, 항공, 호텔 뭐 이런 거 예약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고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사 에이전시만 제가 알기로 한 15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뭐 호텔스닷컴 뭐 이런 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가 작년에 추석 연휴가 10일간의 장기 기간이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항공권 못 구했을 때 저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방금 보신 거는 뭐 AI다, 음성인식 뭐 비서 서비스로 그냥 정보를 얻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혁신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대체된 것이 무엇인가? 개선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조만간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되죠. 2002년도, 즉 지금부터 16년 전에 우리 한국 월드컵 했을 때 4강전에 진출했을 때요. 저희가 사진, 기념사진 같은 거 응원하고 나서 막 단체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 뭘로 찍었을까요? 스마트폰은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작년이 딱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폰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폰 카메라가 그때 있었을까요? 폰 카메라도 그때 없었습니다. 액정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2G 폰이었죠. 그럼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필름 카메라가 60에서 70%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했던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128메가, 256메가 메모리 꽂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놀러 가셨을 때 메모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2장, 3장 찍은 거 다 지우고, 잘못 찍은 거 지우고, 저녁에 백업 받고, 메모리 2개, 3개 챙겨가고, 그게 그 시절이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이 지금 몇 기가예요?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심지어 애플은 뭐 128기가 안 나오고 256기가로 점프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와이파이 접속되면 자동으로 또 백업되죠. 예전에 휴대폰 우리가 새 거로 교체하면 전화번호하고 사진 백업 받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던 거 기억나세요? 통신사 이전하는 거 이전에 디바이스만 바꾸더라도. 지금 여러분도 어떠세요? 클라우드에서 다 자동으로 세팅되고 설정이 되죠. 그만큼 저희가 예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 다 바뀐 건데, 방금 영상에는 그럼 사라진 것과 대체된 것 개선된 게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공편 예약을 했어요. 저도 출장을 많이 가는데요. 항공편 예약을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항공사 앱에 들어가죠. 또는 예약 대행 사이트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기가 예약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조회한 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최신 예약된 것들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앞으로 가야 될 곳을 먼저 얘기를 해주죠. 심지어 터미널이 어디고 몇 시간 남았고 뭘 준비하는 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터넷 웹이나 모바일 앱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모바일 스마트폰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작년에 10년, 이제 올해 11년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증과 검색이 없다. 물론 인증은 최초의 인증이 돼 있는 디바이스와 자기 앱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고요. 검색이 없다는 얘기. 아마 중간에 그 렌터카 예약 부분 보셨죠? 우리 렌터카 예약은 어떻게 하죠? 렌터카 예약 사이트 골라서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차종, 최저가 다 비교한 다음에 다른 조건들,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비교한 다음에 결정하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차종만 알려주면 최저가로 추천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색이 없어지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검색회사죠. 구글이 급기야 2016년에 구글 홈이 나오고 작년에 네이버가 클로버가 나왔잖아요. 결국 지금은 저희가 했던 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보시면 렌터카가 얼마니까 결제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예약할래? 그때 예약할래. 예약됐어? 이메일로 통보됐으니까 글로 가서 하고 취소는 웹사이트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결제는 뭡니까? 돈을 주고받고 또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그죠? 또는 자기 계좌에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결제 행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사라져 있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지금 디지털 뱅킹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카카오뱅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존재감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카드로 결제했는지 무슨 은행에서 돈이 나간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정도죠. 물론 그 정보는 다 최초에 세팅이 되어 있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사라진 것들인데 우리는 그냥 재밌어요. 해보니까 알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가 와서 얼마나 많은 혁신을 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음성 보이스로만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음성 인식 기반의 고객과 이런 커머스도 할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참 재미난 게 파이어폰이라고 하는 모바일 폰을 같이 했었습니다. 파이어폰은 망했죠. 그러나 알렉사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이따 대략적인 통계 보여드리면 수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커머스에서 또 하나의 혁신이 보시는 것 중에 대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이드라고 이게 세제입니다. 원 버튼 클릭해서 세제를 사는 건데 세제는 어떤 제품입니까? 여기 남성분들 많으신데 세제는 여성분들이 관심 가지시니까 당연히 마트나 우리가 뭔가 사러 갈 때 이런 걸 사는데 남성분들은 마트에 왜 가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면도기 날 사러 갑니다. 면도기 날이 떨어지니까요. 재구매 제품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쇼핑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 행동을 패턴을 보이는데 그것들을 쉽고 단순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다 꽂아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결국 저희는 아마존닷컴에 들어오지 말고 세탁기에 저 버튼 붙여놓고요. 저기 보시면 칫솔 치약통이 있는데 저기다 붙여놓으면 치약 날라오고요. 휴지 거리에다가 휴지 내면 휴지가 오게 하는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 지금 300개라고 됐지만 400, 5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많은 제품 브랜드들이 붙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드불 같은 음료수 있죠. 이런 건 지금 되게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계속 주문 배송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더 대단한 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브랜드별로 하나씩 만드는 귀찮잖아요. 급기야 말로 하고 그냥 스캐너, 그냥 제품에 있는 상품 그 바코드 같은 거 스캔만 하면 되는 대시 버튼이 완드라고 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문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빠른 배송이에요. 주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면 생필품이다 보니까 4시간 이내 배송과 2시간 이내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즈니스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2시간 이내 배송 제품에서 가장 고객들이 저희 아마존닷컴에서 많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생수입니다. 1.5리터짜리 6팩, 10팩. 여러분들 마트에서 그거 들고 올라면 차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저가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보다 싸게. 다 그거 사겠죠. 그리고 아마존은 왜 그 마진도 안 나는 그걸 팔고 있을까요? 네, 아마존 프라임 고객한테만 그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이런 버튼을 아까 그런 그 완드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아예 앱에 가상으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요. 그럼 버튼도 안 만들어도 되고 아까 그런 완드 같은 지팡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대시 버튼의 디지털화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요. 지금 현재 통계가 분당 주문 4건인데 이게 좀 약간 좀 지난 거예요. 지금 또 되게 높고요. 그리고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일 독특한 통계는 요겁니다. 이걸 한번 경험한 사람은 50% 이상은 다시는 아마존닷컴에서 똑같은 제품을 사지 않고 다 저걸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사람은 사라지고 개선되고 변한 게 뭔지 몰라요.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년 동안 일어난 혁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새로운 패턴, 트렌드, 그리고 고객의 반응을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쓰게 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건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렉사 보이스에서 아까 그 커머스에 대한 부분 잠깐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자막이 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Dinner in 15 minutes.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먼저 냉장고를 Based on your order 열어봐요. history, I found Taste of the Wild dry dog food with roasted bison and venison. It's $53.69 total. Would you like to buy it? Yes. Alexa. 가격까지 order 알려주고 trash liners. 얼마인지 I 얘기해서 found 다 glad tall 물어보고요. trash bags. Would you 살 거냐 like to buy 물어보면 그거 it? 다 사주고. Yes. Alexa, what are your deals? I have several exclusive deals, including Lindor Chocolate Deluxe 지금 Gift 사야 될 걸 Box. 계속 Would you 물어보고 like to 있고 buy it? 확인하고 Yes. 있습니다. 살 거냐고 물으니까 계속 Alexa, 삽니다. put on my Getting It Done playlist. Alexa, order Tide laundry detergent. Tide High Efficiency Laundry Detergent, 170 ounces. It's $32 total. Alexa, what's the weather for tonight? Currently in Pasadena, it's 58 degrees with cloudy skies. Inside it is then. Dinner! Dinner time, guys! 지금 저녁을 Dinner's on the 준비하고 있는 table. 거죠. I should have just ordered takeout. Alexa, play my relaxing playlist. And Alexa, order bath salts on Prime now. Mineral bath salts can be delivered between 8 p.m. and 이제 10 프라임 p.m. 나우 tonight. 최대한 Yes. 시간 배송하는 걸로 이제 해서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알렉사로 하려고 하는 게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음악을 듣거나 알람을 해주고 제 지인은 뭐 라면 끓일 때 3분만 있다가 알려줘 하면 딱 알려줘서 너무 좋다고 한다는데 지금 아마존은 솔직히 그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보이스의 가장 큰 핵심은 2020년, 21년인가요? 한 18억 명 정도가 이런 디바이스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0% 이상이 되게 다양한 혁신적인 인터랙션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4,500만 홈, 그러니까 결국 모든 가정에 지금 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한 10조 이상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성장률도 350% 이상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저희가 이제 에코쇼라고 해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것들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스토랑 예약을 한다든지 차량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영화 뭐 예고편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디바이스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 최적화라 그래서 말투, 어휘, 취향을 인식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음성 인식이 여기 계시는 분들 각각 개인의 목소리를 이 사람이 누구 목소리라고 인증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모든 AI가 통신사와 제조사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알렉사 때문에 다 소위 말하는 음성인식 비서 그 스피커 서비스가 AI라고 보지만 저희는 이제 이미지 레코그니션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해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에코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카메라가 달렸고요. 아마존 알렉사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영상으로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Alexa, is it gonna rain tonight? Alexa, what's on my calendar? Alexa, turn the lights off. Okay. Alexa helps with thousands of things, and now she can help you look your best. Alexa, take a photo. Introducing Echo Look, a first-of-its-kind Echo with a hands-free camera. Echo Look takes photos using just your voice. Its built-in lighting and depth-sensing camera lets you blur the backgrounds to make sure your outfits pop, giving you clean, full-length photos that are easy to share with friends. Plus, get a live view or take videos to see yourself from every angle. Alexa, take a video. We've also created an easy way to get a second opinion. Introducing Style Check. It combines the best in machine learning with advice from fashion specialists. Just pick 2 outfits and Style Check will give you a recommendation based on current trends and what flatters you. Alexa can also help you create a personal lookbook. It shows you what you wore and when, so you can keep track of your favorites and take your closet with you, wherever you go. Alexa, what's my commute? The fastest route takes about 15 minutes. Plus, Alexa is built in the cloud and always getting smarter, and so will Echo Look. Echo Look. Love your look every day. 지금 이제 인비테이션 온리라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 의류를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먼저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보신 거 딱 보시면서 그냥 옷 입은 거 찍고 그냥 자기 뽐내는 거 이거 찍는 거 이거 왜 만들었냐 이 질문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존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존이 가장 반품이 많이 되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옷입니다. 사이즈가 안 맞거나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질 재감이 틀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옷 때문에 워드롭이라는 이거 나오기 전에 옷장형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옷을 다양하게 입어보시고 사이즈 맞는 거 찾으신다면 반품하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왔는데도 반품률이 더 높아졌어요. 사보고 다 입어보고 그냥 아예 다 반품해버려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봄이니까 옷 가게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시죠? 괜찮은 거 고르신 다음에 피팅룸에 가서 옷 입어보잖아요. 피팅룸에서 옷 입어보고 나오면 점원이 올해 핫 아이템인데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주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뽐뿌질하니까 사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어떨까요? 온라인. 집에서 내가 옷을 산 게 왔어요. 집에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너 또 인터넷에서 뭐 샀냐? 홈쇼핑에서 뭐 샀어? 짜증부터 나는 소리부터 옆에서 주위에서 해요. 그리고 옷을 입어봐요.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느낌만 있지 주위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마존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왼쪽 입었을 때, 오른쪽 입었을 때 당신한테 뭐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스타일 코디를 하는 겁니다. 어제 스타트업 중에 이제 스타일 난다라는 회사가 로레알이라는 회사에 4천억에 지분 한 70% 매각돼서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의 그 스타일 코디로만 돈을 버는 회사들도 있고 글로벌하게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옷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존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 패션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는 옷도 안 만들어요. 그죠? 예전에는 배송도 안 했어요. 그럼 저희가 해주는 건 뭡니까? 고객들한테. 적절한 가격과 그 사람한테 맞는 옷을 추천해서 옷을 사게 하는 거죠. 결국 그걸 돕기 위해서 에코룩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이미지 인식 중에서요, 최근에 페이스, 얼굴 인식은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확도도 그렇고, 활용률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쪽 분야 중에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류, 패션 쪽이고요. 쉽게 말하면 옷을 찍고 이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제품군이 코스메틱, 화장품이에요. 결국 이런 제품들까지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게 이제 이미지 인식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렉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드리고, 이런 트렌드들을 좀 종합해서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아마존은 프로세스를 혁신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그 대시 버튼 보시면 원클릭이었잖아요. 그 원클릭의 의미가 한 번 클릭하면 주문되고 결제되고 배송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배송도 2시간 이내 또는 4시간 이내 와요. 근데 그 클릭이 단순히 결제 버튼이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이 결제 버튼 안에는 로그인하고 패스워드하고 그 안에서 암호화돼서 그 인증하는 거랑 그 토큰 값이 가서 오더 디테일, 오더에 대한 값과 오더 프로세스가 결제가 돼서 최종 결제된 것이 통보되는 이 모든 프로세스 한 과정이 원 버튼의 원클릭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되면 보안이 문제다, 규제가 문제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다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아마존이 한 건 원 버튼의 클릭 결제를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세스를 혁신한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IoT니 AI니 우리가 소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까라고 하지만 저희는 결국 핵심이 첫 번째가 프로세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 관계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요. 고객 관계는 뭘까요? 제가 아까 인터넷 앱이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지 않고 고객들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존닷컴처럼 이런 웹페이지를 갖고 있는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사이트 갖고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접속률이죠. 접속 안 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CRM 부서나 고객 마케팅 부서 난리가 나요. 야, 너희 부서가 우리 접속률 떨어뜨리고 있어.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아마존은 어떻게 한 겁니까? 고객이 인터넷을 열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상품을 검색하는 것조차도 장애물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주 사는 거, 반드시 사야 될 거는 그냥 원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사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가 고객과의 이 관계, 거리를 클로저,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것만 했다 그러면 뭐 접속률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죠. 그게 이제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비즈니스, 특히 뭐 드론이나 여기 보면 전자책, 이 킨들 전자책이 작년부로 딱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거의 같이 이제 나왔죠. 뭐 파이어 TV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 예를 들면 책이었다고 치면 이 책과 고객 사이에서 중간에 아마존이 배송해주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자의 거강꾼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 지금은 뭐냐? 이 양끝단,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고객과의 이 양끝단의 밸류를 저희는 찾고 있는 거고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것들을 하려고 뭐를 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고객단에서 킨들과 같은 아까 전자책 디바이스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음악,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킨들 파이어, 그러니까 태블릿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각종 TV 이런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단의 인프라를 만들어드리고 고객이 하실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결국 뭐까지 하고 있죠? 아마존 스튜디오라고 영화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튜디오 영화가 2016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3개 부문 상을 받게 되고요. 에미상, 골든글로버에서 11개, 13개 상을 받게 됩니다. 제프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영화라는 비즈니스를 해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내가 한 거는 그들에게 전권을 다 주고, 즉 오너십을 다 주고 세계 제일의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 스타트업 정신이 결국은 이런 결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의 디지털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 쪽과 커스터머 이 양 끝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연결해서 고객 간의 관계, 아까 말씀 그 관계를 잘 가깝게 해가지고 할 거냐. 그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결국은 아까 원클릭도 그렇고 알렉사도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서 검색을 하든 결제를 하든 모든 들어갔던 시간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아마존 프레시입니다. 이제 아마존 프레시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반품률이 제일 높은 게 옷이라 그랬잖아요. 옷보다 반품률이 더 높은 것은 원래 과일하고 야채 같은 신선식품이에요. 우리 수박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수박 두들겨보고 삼각형으로 파먹어보고 꼬다리 들어보고 아저씨 좋은 걸로 골라주세요 했는데도 집에 가서 실패하는 경우 많죠. 근데 아마존 비즈니스 이게 되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엄선된 맛있고 신선한 걸 그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해주는 건데 결국 시간 싸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무슨 로켓 배송이라든지 되게 많은 빠른 시간 내 배송이 있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고객들이 주로 사는 지역, 그 지역 내에 작은 물류센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살 수밖에 없는 제품군으로 추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들이 이제 또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원 버튼 클릭하는 대시 버튼,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중소기업에서 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납니까? 아이가 잘못 여러 번 눌렀어. 계속 배송 올 거야. 그거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 니네 부서가 다 해. 해결해. 모든 컴플레인 니네가 다 받아. 잃어버리죠. 아마존은 어떻게 했을까요? A/B 테스트를 합니다. 고객들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개선합니다. 30분 이내에 취소하실 경우 바로 취소 가능하고 전액 환불하면서 반송되게 가능한 걸로 프로세스를 만들죠.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못한다고 그러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아마존하고 기존 우리 기업들하고 좀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지금 이제 아마존 고죠. 아마존 고는 이제 무인 쇼핑, 무인 결제인데 아마존 고가 지금 정식으로 오픈돼서 일반 고객들이 갑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본사에 있을 때 놀랬던 건 관광지가 돼버려서요. 모든 중국 관광객들과 미국에 있는 시애틀 관광객들이 다 들린다는 거죠. 참 재미난 거는 그 혁신을 보면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럴 수가 있냐. 자기네들이 해볼 걸 다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1년간의 베타 테스트를 직원들한테 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다 개선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재미났던 거는 우리나라 언론상 지상으로는 저도 그때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캐시어, 소위 말하는 결제 계산해주는 가판에 있는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23만 명이었다는 통계를 누가 기사가 썼죠. 23명이 다 집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존고에 가시면 캐시어가 캐시어만 안 할 뿐이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진열, 전시, 기획, 고객 안내, 더 많은 서비스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산을 위해서, 단순 작업을 위해서 거기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도난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편의점 같은 건 밤에 강도 사건도 많았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결국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봤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입니다. 아마존은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마존이 자율주행 차량을 해요. 우리 내 센터 내에 트럭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율주행 차량은 규제나 모든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지 않고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보니 오프라인 리테일 가게에 먼저 적용하면 딱 맞을 거라고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적용한 건데 그 기술이 자율주행에서 온 겁니다. 실제로 매장에 가보면 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람에 대한 인식, 이미지 인식, 비디오 인식, 그리고 아이템을 꺼냈을 때 그 오브젝트, 사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갈 때 자동 결제되는 이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뭐 월마트라든지 경쟁사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 리테일들, 우리 또 중소 리테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뭘 하고 있느냐? 대부분 회사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실시간 분석입니다. 제가 지난 그 미국 출장 때 나이키 매장을 갔는데요. 미국의 매장들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 또 AWS 올인 디지털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라든지 나이키의 모든 어플리케이션, 고객용 서비스들이 다 아마존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매장에 가서 신발 사이즈를 골라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매장 직원을 불러요. 그 매장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즈를 찾아옵니다. 사이즈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이즈가 없는데요. 다른 매장 찾아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캐시어 자리 가서 컴퓨터로 가서 검색을 합니다. 어느 매장에 있는데 집으로 배송해 드릴까요? 네. 최소 2, 3일 걸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나이키 매장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모바일로 바로 신발을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고 있습니다. 재고 없습니다. 확인되고요. 그럼 재고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객님이 나이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키 아이디 넣죠? 거기서 바로 이커머스가 돼버립니다. 직원이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집으로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약간의 수수료가 나옵니다. 이 가게로 다시 오시면 수수료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요. 직원이 어디를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왜 했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디다스로 갈까? 저 사이즈 없으면 나 어디로 가? 나 지금 필요한데, 배송한데, 막,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모바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직원의 핸드폰이었고요. 그 직원의 핸드폰에 이렇게 갖다 끼는 디바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바로 거기서 실행하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모바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디지털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개인화죠. 개인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개인에게 맞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거죠. 아마존 매출이 작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0조였습니다. 그 중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한 2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190 중에 30에서 35% 저희가 추천한 상품이 팔린 겁니다. 매출 기준. 고객이 뭘 살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존이 추천한 거 딱 들어가면 다 화면이 틀려요. 제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영화 킹스맨에 나왔던 안경테를 하나 샀습니다. 한국에서 사이트 뒤져보니까 수입이더라고요. 테만 3, 40만 원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사지?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들어갔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9만 원에 팔고 직구가 되는 제품이었어요. 한국으로. 제가 그래서 막 킹스맨 막 검색해서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사고 잘 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마존닷컴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킹스맨 우산, 킹스맨 브로치, 킹스맨 액세서리 계속 추천합니다. 너는 이거에 꽂혀 있잖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찜하거나 내가 뭔가를 사려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존은 결국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DB를, 개인화된 DB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가지고 머천다이징 하는 거죠. 상품을 기획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은 상품 기획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가 하니까요? 개인화해서 머신이 하니까요. 상품 기획은 말 그대로 카탈로그를 만들고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오프라인에 있을 수 있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고 그 개인에 맞는 것들을 추천한다면 이건 한 명당 한 사람 또는 100명당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매 데이터를 모으고 모든 움직이는 그러니까 소위 구매 관련된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영향,
그 구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게 뭘까요? 우리가 교보문고에 있는 책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라고 인정하십니까? 출판사들이 새로 나온 책들 갖다 뿌리고 많이 사기 시작하면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 잘 파는 책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에 추천한 책은 아마존에서 1등 했대. 산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신뢰죠, 신뢰. 결국 그 신뢰를 누가 갖고 있고 그 신뢰의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미국에서는요, 제품을 구매할 때 검색은 구글에서 안 한다고 하죠. 모든 궁금한 건 구글에 물어보는데 제품에 대한 건 어디서 해요? 아마존이지. 가격, 후기, 평가 모든 것들이 객관적이고 그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들이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을 또 낮추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현재 리테일의 가장 큰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격만 낮춰가지고 싸게 팔려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보는 유통산업은 첫째 옴니채널, 빅데이터, 디지털 고객 참여. 아까 옴니채널은 제가 보여드렸던 아마존 고가 같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현재 탑 전략 기술들은 뭐 마케팅이나 개인화나 아까 그런 각종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커머스 환경을 통합하느냐. 즉 옛날에는 그냥 가게, 웹사이트, 고객 채널도 이렇게 단일로 끊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 하나로 묶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나이키 사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장 재고부터 현실화돼야 돼요. 그죠? 매장 재고에서 파는 물건과 재고 남아있던 것들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모바일 앱으로 데이터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를 소개할 시간들이 있겠지만, 뭐 하둡 기반,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G리에서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뭐 스토리지 상에서까지도 하고 있죠. 검색, 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 다양한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들을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정말 쉽고 빠르게 쓰게 하는 그런 앱을 만들고, 아까 무슨 AR, VR 같은 거, 대화형 챗봇 같은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들, 모바일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IT에 대한 투자 비용이 이제 제일 문제인데, 결국 클라우드가 아시겠지만 뭐 최대 30%, 70%까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빠르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봐도. 이 자로라라는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커머스 회사예요. 한 3억 5,300만 명이 방문객 다녀간다 그러고요. 27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용자가 460만 명 정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아시아 쪽에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 대부분도 다 커머스로 갖고 가시면서 배송하고 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신세계 같은 건 역직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한국 물건 사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결국 이런 사이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 검색이라든지 웹사이트에 접속, 그다음 CRM, 뭐 소셜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크를 치죠. 그러니까 접속률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월 11일 알리바바 광군제처럼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거든요. 그날 하루만 장난감이 200만 개가 팔리고 뭐 신발이 100만 컬레가 팔려요. 아마존도. 심지어 TV 있죠. TV. 그 OLED TV 막 50인치, 60인치, 70인치가 그때 엄청 팔립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혼수를 앞둔 신혼부부들이 아마존닷컴에서 그 주문을 합니다. 해서 몇백만 원 세이빙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소위 말하는 배송비까지 해도 엄청 싸니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런 건 좀 비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크 칠 때는 서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웹사이트를 어떻게 더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사례 중에 엠넷 있죠? 우리 그 뮤직 음악 방송. 뭐 저도 잘 보진 않습니다만 마마라고 그 아시아 뮤직 어워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돌 그런 가수들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이제 시상식하고 하잖아요.
그때 아시아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해요. CJ에. 그때 하루만, 그 시간만, 그 방송 때만 CJ가 몇천 대의 서버를 아마존 웹서비스에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끝나면 다 끕니다. 그 시간당 우리가 원래는 그걸 다 인프라로 구매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피크 치는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 대응을 되게 빠르게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사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CPU 메모리 다 놀고 있죠. 그 컴퓨팅 자원도 다 안 돼요. 그리고 피크 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결국 이런 것들을 아마존 웹 서비스 통해서 바로 하게 됐고 15분 내에 4배 이상의 규모를 바로 증설을 해서 서비스에 대응하고 저희 사례 중에 되게 컸던 게 이제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네이버 라인하고 실시간 요즘 이제 유니클로가 전략이 좀 많이 바뀌었죠. 매장도 많이 이제 마트에서 빼고 주로 오피스 근처에 막 빌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소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매장이 200개 넘었는데 한국에 있는 포스나 모든 그런 플랫폼들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릴 때가 이제 놀스트롬 백화점인데요. 오프라인 잘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의 시장을 다 뺏겨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레코멘데이션 개인 추천 서비스를 아마존하고 같이 아마존 플랫폼 기반에서 만듭니다. 그게 이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레코멘도라는 이 시스템인데요. 결국 고객이 소셜, 그나 오프라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데서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고객한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건데 이들이 정말 잘했던 거는 본인들도 물건을 갖다가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패션 리테일 업체들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계속 바뀌는데 이걸 대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추천 서비스들이 실시간 초단위로 되질 않아요. 한 5분, 10분 걸리고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계속 뭐 10분, 15분 이상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나가죠. 그리고 급기야 놀스톰은 개인 사이즈도 개인화하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든 페이스북으로 들어오는 패턴에 따라서 사람의 추천되는 상품도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놀스트롬이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맥도날드 최근에 맥도날드 가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캐시어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이만한 화면에 키오스크 돼 있죠. 그죠? 매장 내에 식사할 거냐. 메뉴 다 고르게 합니다. 맥도날드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했대요. 맥도날드가 어떻게 이커머스를 해요? 전자상거래. 그들이 말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고객이 들어와서요. 메뉴를 고르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제까지 다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20만 지점에 30만 포스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초당 8,600건이 지금 아마존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왜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맥도날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고객이 마지막에 결제한 데이터밖에 없었던 거예요. 빅맥 하나. 근데 이 사람이 매장에 와서 뭘 고민하고 뭘 어떤 메뉴를 고르는 그게 다 로그로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오프라인에서 다 로그를 다 저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왜 했을까요? 매장마다 뭐가 잘 팔리고 뭘 원하는지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시그니처 버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화된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개별화된 메뉴가 나온다고 그러죠. 결국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보니까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말하는 플랫폼이 이게 이커머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다 이제 키오스크에서 메뉴 고르고 결제하고 이게 하나의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 23개국 그리고 일평균 고객이 6,9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메뉴 조합을 이제 6,000개까지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롯데리아 라이스 버거니 롯데리아 김치 버거에 대응하겠다. 지금 뭐 쉑쉑버거부터 해서 워낙 수제 버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로 가니까 플랫폼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MECP, 맥도날드 이커머스 플랫폼을 AWS 기반에서 만들고 그걸 이제 전 세계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과 이런 서비스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주나 동남아, 싱가포르는 되게 빨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지털은 좀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으로 해서 오늘 제가 이 기능을 설명드릴 수 없고 그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존 고와 이런 모델처럼 갖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사례가 이제 길트라고 명품을 이제 좀 싸게 파는 사이트인데 글로벌하게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삽니다. 근데 재미난 게 보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점심시간에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나서 들어가서 막 검색하면 그때 사람이 막 몰려요. 출근 시간에 제일 많이 몰리는 게 뭐죠? 카카오 게임, 뭐 카카오 뭐 이런 컨텐츠들. 그게 많이 몰리잖아요. 그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거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피크 치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아키텍처를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장 큰 게 이제 웹 서버 만들고 DB 서버 만들고 그걸 연결해서 DB를 호출해 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각각 서비스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기술적인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2007년에 이렇게 웹 서버, 중간에 왓 서버, DB 있던 것들을 이 서비스 단위로 다 분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각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제, 아이디, 검색, 상품의 정보, 평점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 단위로 쪼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각각 단위로 업그레이드도 편하고 뭔가 수정과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업그레이드 할 때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이런 걸 해서 글로벌로 확대를 하고 개발과 운영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절감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 이제 플랫폼에서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웹, 앱, DB 이런 구성에서 서비스 단위로 다 바꾸고요. 조직 자체도 다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례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혁신을 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아마존이 한 혁신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맞춰가면서 계속 혁신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그런 게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이 컴포넌트 단위에 이제 빌트인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 단위에 빌트되어 있는 서비스 모듈이에요. 그것들이 플랫폼적으로 엮여져 있고 그것들을 우리는 API로 호출해서 구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버 단위로 구성해서 개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IoT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SI 개발을 하고 외부 아웃소싱을 하고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보고 조그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회사들이 얘기해요. 디지털 담당 조직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 이제 인소싱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 체계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죠. 동시 접속자가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최고 많이 접속할 때. 그리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 밴드위스, 네트워크의 이 트래픽을 최고 피크 때 38%까지 차지해요. 다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자,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인프라 담당자 몇 명일까요? 그 회사. 4명에서 6명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사람이 없어도 다 관리되고 운영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포인트를 잘 보셔서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브랜드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고객 관련된 아까 데이터를 통합하거나 재고라든지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빅데이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옴니채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아마존 웹서비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정도까지고요. 질의응답을 좀 받기로 했어요. 그 시간대마다. 그래서 편하게 오늘 제가 저희 제품이나 좀 어려운 얘기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세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